자, 이제 수학2 알고 전에 8번째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했어. 그죠?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왜냐면 미분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 특화가 됐으니까 1단원인 첫 번째 도함수 활용은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그거 다 치자. 근데 그 이후 어땠어?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이 바로 전에 했던 방정식, 부등식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좀 접선,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이랑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또 어떤 미분의 활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그래서 제목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속도 개념은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 가속도도 혹시 알고 있나? 중학교 때 가속도 배우나? 배우나 안 배우냐? 가속도. 그래서 모르지?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라는 걸 기본적으로 뭐라 하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위치가 바뀌느냐 이걸 이제 속도로 하잖아. 이 가속도는 뭐냐? 주어진 시간 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느냐.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시간이 니네가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시간, 타임이니까 모두 t라 쓰고 V는 이제 속도 뭐 이런 걸 V로 쓰고 가속도는 이제 영어로 이제 acceleration. 우리 왜 악셀 밟아라 그러잖아. 자동차 운전할 때 받는 악셀. 그게 이제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1일 때, 시간이 2일 때, 시간이 3일 때 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본 거야. 위치를. 자, 이때 그 물체의 위치가 예를 들어 3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6이 됐고 그 다음에 13이 됐고 예를 들어 25가 됐다 쳐보자고.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3인 거죠. 또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7인 거지. 또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10인 거지.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가속도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주어진 시간 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요걸 우리가 바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근데 이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속도하고 가속도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거 니네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가속도라는 개념을 사실 접하게 돼.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니네가 아직까지 가속도라는 개념이 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봐서 사실은 그런데 근데 또 사실은 뭐 이 수업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원래 수학과 과학은 같이 발전을 해요. 과학적인 현상을 발견해? 그 이게 정말로 맞는가? 수학을 여기서 증명을 해. 그러니까 수학이 발전을 해야 과학도 발전을 하고 그럼 그 과학,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개념을 또 밝혀내려고 또 수학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사실 이게 계속 같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 니네가 그런 걸 많이 하게 될 거야. 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또 수학에서 배우고 말이야.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볼게. 아까 선생님이 표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까?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가 있었어? 시간에 대한 어떤 물체의 위치를 마치 함수처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야. 다시 한번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위치를 함수처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1,1이라는 점이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시간이 1일 때 그 물체의 위치가 1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5,3이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이 5일 때 위치가 얼마다? 3이 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평균적으로 시간이 4초가 흐른 동안에 위치가 이만큼 변했으니 보통 속도를 구하시오. 아, 시간이 4초만큼 흘렀는데 위치가 2밖에 변하지 않았으니 평균적으로 속도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체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인가? 처음에 1초 동안은 요만큼 늘어났는데 그 다음 1초 동안은 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점점 초당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쳐보자고. 그러면 평균적인 속도야 얘랑 연결한 기울기로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시간이 정확하게 1초인 이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하다면 그럼 우리가 왜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가지고 순간 변화를 구하는 것처럼 평균 속도의 극한값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요게 원래 누구 축이니? X축이지. 원래 이거 누구 축이니?
y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x값의 변화량에 따른 y값의 변화량의 극한값을 가지고 순간 변화를 구했던 것처럼 얘도 충분히 떨어진 두 점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면 얘를 뭐라 한다? 평균 속도를 하는 거고. 근데 점점 이 점이 이 점에 가까워져서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때는 미분의 개념이 필요하구나. 자, 우리가 함수 y에서 미분을 하면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길게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시간과 물체에 대한 위치를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걔를 미분하면 바로 뭐가 나오게 된다? 순간적인 속도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이 단원의 주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알고전 프린트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 한 줄만 외우면 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게 다인 거고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그놈의 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 번만 근데 확인을 할게. 자, 시간이 4초 지난 동안 평균적으로 이거 한다. 그럼 평균 속도. 근데 이 시간이 점점 1에 가까워져서 우리가 왜 미분해서 했던 것처럼 순간 변화를 구하면 그것을 순간 속도, 그냥 속도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야 된다. 위치를 미분해주면 함수 y를 미분하듯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함수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속도. 그래?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또 그려본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점이 있냐? 자, 그럼 좀 점을 바꿔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0,1인 점이 있었어. 그럼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시간이 0일 때 그 물체의 속도가 1이었다. 근데 여기 어떤 점이 있느냐? 3,4라는 점이 있어.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3일 때 속도가 얼마다? 4가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아까 뭐라 그랬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도가 얼마만큼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가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3초가 지나는 동안 속도가 3만큼 늘었으니 가속도는 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이것도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처음엔 천천히 증가하다가 확 하고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C가 2인 것, 이 점에서의 어떤 속도의 증가량인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통해서 순간 변화율을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근데 애들은 일단 문제를 다 맞춰요. 왜? 이걸 외워가지고 위치를 미분하면 그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하게 되면 뭐다? 가속도를 얻어낼 수 있다. 자, 이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니네가 아마 이런 거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한 또 예를 하나 보여줄게. 이게 사실은 뭐 간단한 예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야 봐봐. 어떤 사람이 이 점을 기준으로 속도 3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대. 1초 후에 위치 얼마지? 자, 속도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1초 후에 위치는 3이겠지.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원점이라 놓고 본다면. 그럼 2초 후에 위치는 6이겠죠? 3초 후에 위치는 9가 될 거야. t초 후에 위치는 얼마일까요? t초 후에 위치는 얼마일까요? 3t겠지. 그지? t초 후에 위치는 3t겠지. 미분해보세요. 3이죠.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t초 후에 위치가 3t인데 미분하면 3이 되는 이유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 자,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개념은 뭐 이게 거의 다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봐봐. 뒤에 어차피 예제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방금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하게 되면 그것이 속도였는데, 자, 길이의 변화, 무슨 소리냐?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길이의 함수식을 세웠다 쳐볼게. 집중해줘. 그럼 점 2개 잡아서 만약에 이것도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이 3초 지났는데 길이가 얼마 늘었어? 평균적인 길이의 변화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순간적인 어떤 길이의 변화를 궁금하면 뭐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뭐 dt분의 dl이나 이런 표현들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시간과 길이에 대한 함수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t에 대한 증가량인 델타 t,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길이의 증가량인 델타 l, 요거를 하면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점점 줄여주게 되면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기호의 의미로 봐주시면 돼. 그래서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을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즉 미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이의 변화율, 이게 길이가 아니라 넓이면 넓이의 변화율, 부피면 부피의 변화율도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식을 세워서 미분해 주시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수업 태도가 썩 좋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수업한 거는 내가 인정. 5시간을 수업을 했으니 힘든 건 인정하지만, 자 볼게. 니네 예전에 중학교 때 이차함수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많이 보지 않니? 땅 위에서 처음으로 30의 속도로 쏟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가 이거라 해서 보통은 뭐 이거의 최고 높이 구해라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 묶어가지고, 그죠? 꼭지점 구해가지고 최고 높이 구하고 했잖아? 이거를 이제는 미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봐. 발사해서 올라가다 떨어지잖아. 그럼 이 높이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변을 기준으로 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된단 말이지.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한다. VT는요. 30-9.8t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t 대신에 0 한번 집어넣어봐. 처음 속도 30 나오죠. 문제에서 얘기는 처음 속도 30으로 쌌댔지? 거봐. 미분하고 t 대신에 0 대입하면 처음 속도인 30이 나오게 되잖아. 그지? 한 번 더 미분해볼까? 요거 미분하잖아. 그럼 at라고 해. 가속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사라지고 뭐 됩니까? 마이너스 9.8 되죠. 이 9.8 하면 뭐 들어본 적 있잖아. 9.8? 9.8이 뭐지? 그래, 그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 중력 가속도. 가속도 9.8.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때 계속 배웠던 이 시계는 사실은 그 9.8이라는 가속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라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자,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1초부터 1 플러스 h까지 평균 변화율. 기억나? 이건 극한 개념이 아니잖아. 시간이 얼마만큼 변했을 때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요? 이 개념인 거잖아. 그제? 그러면은 1부터 1 플러스 h까지면 당연히 시간은 h만큼 흘렀을 것이고, 그럼 뒤에 있는 1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은 30, 1 더하기 h 빼기 4.9에 1 더하기 h의 전체 제곱에서 앞에 있는 1 집어넣어. 아우, 빼고도 쉽잖아. 빼기 30도 해야 되고 더하기 4.9도 해야 되는데, 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 여기서 h를 0으로 보낼 때 평균 변화를 극한값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우, 더러워, 그지? 자, h가 봐봐. 여기 30, 30 사라지고 4.9, 4.9 사라져. 그럼 나머지만 쓸게. 뭐가 남냐? 30h. 얘랑 곱한 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9.8h. h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9h 제곱이 돼. 맞니? 그리고 h0으로 보내볼까요? h0으로 보내면 분모분자 h로 약분해주고, 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하면, 자, 1, 30,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4.9의 h 돼서 h를 0으로 보내면 이 친구 사라지죠. 얼마야? 30에서 9.8 빼니까 20.2.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f' 해볼까? 미분하고를 대입해볼까? 자, f' 계산하면 30 마이너스 9.8t인데 t 대신에 1을 대입한 f'1을 계산해보면 얘가 20.2가 되게 되고, 그래서 뭐 한 거야? 야, 미분했다. 그리고 평균 변화를 극한 구했더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 자, 우리가 굳이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해서 f't라고도 쓰지만 얘는 미분한 vt라고도 쓰는 거지, 그제?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의 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선생님,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 이번엔 수직선을 움직인대. 이렇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에 대한 얘기야. 나중에 네가 고급적인 수학을 많이 배우면 이게 평면을 움직이는 점에 대한 것도 생각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평면을 움직이는 막 이런 정도 생각해. 나중에 지금 그냥 수직선 움직이는 거야. 그 이 물체 위치네. 그 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라고. 2t 플러스 1. 근데 t가 4인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집어넣어주면 얼마다? 속도가 9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이 미분의 어떤 활용보다 사실 쉬워.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그 개념만 알면 되니까. 자,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위치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위치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어떤 물체의 위치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내려와 곱해 6t에 내려와 치면 만약에 3t제곱이라는 놈이 이제 속도고,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는 이거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또 미분하면 돼. 6-6t.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미주쉽게 운동 방향이 바뀐대.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 순간은요, 잠깐이나마 뭐가 되냐면 속도가 0이 되게 돼. 속도가 플러스야. 이쪽으로 가는 거 속도 플러스. 그럼 일로 가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가다가도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려면 잠시는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 V가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네가 미분한 V가 0이 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자, t값이 얼마가 나온다? 0하고 2가 나오게 되네요. 0하고 2. 그지? 근데 이게 사실은 t가 0인 순간은 그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이 없잖아? 이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언제? 2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t가 0, 그럼 바로 이쪽으로 움직이거든? 그 운동 방향을 바뀐 게 아니잖아. 가다가 이렇게 바뀐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t가 0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2가 바로 정답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지상 24.5m의 높이에서 초속 19.6m로 똑바로 위로 쏠라는 물체 t의 높이가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 아마 니네 중3 때 많이 봤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발사 후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각과 그때의 높이. 완전 중3 문제지? 그럼 중3 때 어떻게 했다? 완전 제곱식 묶어서 계산을 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선생님, 봐. 발사 해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이 순간도 잠깐은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떨어지거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필요 없이 미분해. 속도식이 나오거든. 그럼 24.5는 사라져. 그럼 남는 건 누가 되냐? 19.6 빼기 9.8t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잠깐 정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t값이 언제일 때? 2일 때 이 물체는 최고의 높이에 있고, 그럼 그때 실제 최고의 높이인 x값을 계산한다? 그건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4.5, t 대신에 2 대입하면은 39.2, 39.2. 자, t 대신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4.9에다 4 곱하면요. 얼마냐? 16에 19.6. 자, 마이너스 19.6을 계산해 주시면 실제 최고의 높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문제 굳이 완전 제곱 만들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가 되겠다. 정리할 시간 줄게. 정리해. 자, 야, 신기하네.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었던 거구나. 뻥이 아니었구나. 저런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근데 보통 이제 니네 중학교 때 문제는 이거 마이너스 5로 보통 계산해. 그러니까 중력가속도를 그냥 10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게 된다. 이게 수학과 과학의 만남이죠. 참고로 셔틀버스가 9시 정각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8시 55분에 수업을 마무리할 거야. 그건 공지사항이야. 항상 그렇게 해달래. 55분 끝나면은 빨리 내려가서 셔틀 타야지. 셔틀 못 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9시에 나간 게 다시 돌아와서 또 10시에 나간 사람 태우나 봐. 그래서 아마 9시에 막 거의 칼출발한다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일찍 내려줄 테니까 내려가서 공부 좀 해와줘. 목요일날 시험 봤는데 또 선생님이 내가 왜 얘네들한테 지금 내가 뭘 가르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기억나는 모르겠지만 토요일까지 확통도 시험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니네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있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얘네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도 그렇지만 니네를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 때는 니네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학교 선생님이 막 떠들잖아? 그러면 그걸 이렇게 봐도 저렇구나. 이게 좀 그게 이제 많이 보면은 그걸로 이렇게 시험을 볼 수도 있어. 내가 하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 왜냐면 양이 안 많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얘가 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서 보내자. 절대로 성적이 안 나와. 막 뛰어가는 애들 야 더 뛰어 더 뛰어 이렇게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니네가 숙제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아직은 니네가 아직까지 좀 고등학교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적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엄마한테 뭐 숙제를 너무 안 해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걔가 숙제를 하면 그래서 성적이 나오냐 이거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그 엄마가 잔소리 해. 너 왜 숙제를 안 하니? 아 정말 짜증나는데 그래 해. 이렇게 해서 성적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뭐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말씀 잘 안 드려. 그 어머니가 왜 우리 애는 과제 잘 해오는지 왜 검사 안 하시냐 그러면 아니 검사해서 해야 되는 숙제면은 해도 어차피 안 나온다고. 뭐 어머니께서 바라는 게 어떤 목적인지 그 애가 바뀌길 기다려야 되는 건데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3번 가겠습니다. 아유 너무 쉬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한 위치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서 순간적인 그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간적인 속도 함수가 되고 그럼 내려와 곱해지면 3t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더하기 9 가속도 갑니다. 한 번 더 미분하죠. 6t 마이너스 12 끝. 첫 번째 t가 2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죠. 1번 문제 뭘 구하라? v2도 구해주시고 a2도 구해주셔. 자 v 집어넣어 12 빼기 24 마이너스 10인데 더하기 3 하니까 빼기 3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수직선의 이쪽 방이 플러스고 이쪽 방이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t가 3일 때. 그럼 가속도 t 대신에 집어넣어주세요. a 계산해보면 0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잠깐 멈춰있는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 자, 여기 밑줄 쳐주고. 자, 속도가 증가한다란 말이 가속도가 양수인 걸 의미하는 거야.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도가 감소하면 가속도는 음수, 시간에 따라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가속도는 양수.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인 건 언제냐? 그럼 가속도가 양수인 거는 2초 이후에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3번 문제 풀이다.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자, 정리하시도록. 자, 뭐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지?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 딴 거야 뭐 근거도 이거 뭐 근거 알고 미분해서 속도가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볼 땐 별로 없을 거야.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속도와 속도라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어떤 물리나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해. 혹시 F는 MA라고 들어본 적 있니 혹시? F는 MA. 뉴턴이 왜 사과 떨어진 거 보면서 왜 얘가 떨어졌을까? 그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지? 떨어지면 얼른 먹으면 되지, 그거를. 왜 말린 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서로 당긴다.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그 걔가 그래서 만들어낸 식이 F는 MA예요. F는 MA. 이게 힘이고, 이게 질량이고, 이게 가속도야, 가속도. 힘, 질량, 가속도가 이렇게 서로 관계 있다. F는 MA. 과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지. 이런 거 맞는 것도 골 때린 거고, 그지? 힘이라는 개념이, 하여튼 뭐. 그러니까 질량이 커져. 뚱뚱해. 그게 밀기가 힘들어. 이게 더럽게 안 밀리네? 가속도가 떨어지는 거야. 똑같은 힘을 주고도. 정비례, 반비례. 막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러지 않을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지. 뉴턴은 수학도 잘했어요. 뉴턴은 수학도 잘했어요. 미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전시키고. 뉴턴의 본업이 뭔지 알아? 본업 혹시? 아는 사람. 뉴턴의 본업이 있을 거 아니야. 과학자, 수학자가 아니에요. 뉴턴의 본업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장이지. 영국의 그 화폐를 당장하는 그 장이었던 거야, 사실은. 뉴턴. 근데 막 망원경도 만들고 수학도 발전시키고 막 물리학 법칙도 막 만들고 옛날에는 잘한 사람이 다 잘했나 봐. 그지? 그런 몇몇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 몇몇 사람 한 10명 딱 과거로 돌아가서 딱 제거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지 않아요. 그냥 대신 그냥 뭐 농사 짓고 있겠지. 대신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삽질하고 밥 내고 올해는 감자가 잘 익히는 했는데 막 이러고 있었겠지도 몰라. 진짜로 진심. 자, 가속도는 얘기였고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도 근데 사실은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물체의 위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 미분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속도가 되게 되고, 속도 개념을 다시 한번 또 미분해야 가속도가 되게 된다는 이런 개념을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 이 물체가 시간치에 대한, 이게 이미 속도 그래프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원이 여기야 여기.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뭘 의미하냐? 이거를 미분한 거니까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가속도의 개념을 의미하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B라는 순간에서 접선 딱 구해봤어. 기울기가 음수지? 시간을 미분한 놈이 음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음수고 시간이 B인 상황에서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걸 잘 이용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고2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니네가 좀 배우고 잘 이용해보면 나중에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과학 배울 때 다 하거든. 이거 시간 속도, 가속도, 뭐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다 하거든. 그럼 그때 충분히 미분을 이용해서 또 꿀 빨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볼게. 이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T가 A하고 T가 C인 점에서 살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T가 C인 순간. 자, T가 C인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꿀까?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가 뭐랬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랬지.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 순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언제냐면 바로 요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야.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네. 그 또 언제? 요때 또 속도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양수인 것은 이쪽 방향으로 뛰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면 이쪽 방향으로 뛰다가 속도가 양수가 되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뛰는,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순간은 일단 C가 아니라 여기는 두 점 알파하고 베타란 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마지막 T가 D일 때 가속도가 양이냐는 건 뭐야? 기울기가 양이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 요거 한 줄로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T가 D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양수기 때문에 가속도가 양수고, 가속도가 양수다라는 말은 바꾸게 하면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정리해. 근데 이제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에 속도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시간과 속도가 아니라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림이 주어진 경우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정리해주고 갈게. 그래야 니네가 그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거야.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시간과 위치, 거기서는 뭘 의미하게 되는 건지, 그래프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과학시험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분 탓일 거야. 원래 보통 과학으로 이걸 배워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을 알려주거든. 보통 그런 건데 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먼저 이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속도랑 속력의 개념은 달라. 참고로 속도하고 속력의 개념은 다른 거야.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고려해. 플러스면 이쪽 방향,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 그러니까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까지 고려한 개념을 속도라고 하는 거고, 속력은 그냥 그 절대값, 그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막 3의 1로 손 뛰잖아? 그냥 속도도 3이고 속력도 3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만약에 4의 속력으로 뛰잖아? 그럼 속력은 4인데 속도는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은 좀 그렇게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니네 과학 개념이 너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뭐라고 적어두냐? 자, 만약에 시간과 물체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만약에 주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얘는 이미 여기서 출발했으니 접선의 기울기자 미분이
가속도가 됐던 거고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인 이 그래프에서는 접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가 되냐면 뭐가 될 것 같아? 속도가 되게 되는 거야.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위치니까 미분한 놈이 이제 속도. 근데 얘네들 봐봐. 지금 어때?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니? 보여? 자, 속도가 처음엔 음수였다가 속도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가속도가 양수인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위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구간이 시작을 하잖아?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 지금? 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위로 볼록인 구간은 바로 뭐다? 가속도가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에 대해서는 니네가 두 가지.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가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된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정리합시다. 자, 4번에다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엄청 고급적인 걸 알려준 거긴 한데 과학 선생님들도 이런 걸 잘 알려주진 않을 거야. 자, 니네가 뭐 문과를 가나 이과를 가나 어떤 계열로 가나 어차피 이걸 배워요. 시간과 어떤 그 속도에 대한 위치 이런 걸 배우긴 배울 텐데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배울 텐데 잘 기억해둬. 그러면 다른 애들을 막 힘들게 풀 때 우리는 쉽게 기억력 디귿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난 궁금증이 있어. 사실은 가속도를 또 미분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 이런 개념? 가속도의 변화량 그건 뭘 의미할까?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바 그냥 뭐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그지?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상대성 이론 이런 것도 아직 안 배웠지.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 든 게 있어요. 그렇잖아. 왜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 보면은 속도가 빠르면 그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럼 시간이 천천히 흘러.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 인터스텔라 보면 왜 이렇게 그 영화 알아? 갔다 왔는데 자기 딸이 왜 할머니 돼가지고 있는 그 영화 있잖아. 그 영화 그런 거야. 거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나이를 천천히 먹는 거지. 근데 이 외에 나머지 공간들은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니까 나보다 상대적으로 보면 나이가 빨리 먹는 거고. 그런 개념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그냥 허구의 상상이 아니라 SF가 아니라 실제로 원래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생각을 했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반사된 빛이 거울에 튕겨서 이게 돌아오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슈퍼맨이야. 근데 거울을 들고 있어. 빛의 속도로. 그럼 내 얼굴에 나간 빛이 거울에 닿을 수가 없겠지? 닿을 수가 없겠지? 그럼 이런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것도 좀 흥미를 가지고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했던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지금 현재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문제 먼저 읽어볼게. 자, t초일 때 길이가 L인 고무줄의 길이에 관한 식이 지금 나와 있어. 누가 이걸 솔직히 이렇게 2차 함수, 3차 함수로 만들겠냐면은 아무튼 길이에 관한 함수식이 2차 관한 식으로 나와 있대. 그러니까 3초 후에 고무줄의 길이가 궁금하면 3 넣으면 되는 거고 2초 후에 길이가 궁금하면 2 넣으면 되는 거고 하여간 저놈이 고무줄의 길이의 식이래.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 t가 2초일 때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그 속도 있을 거 아니야, 그제? 그걸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니네가 아까 설명했을 때 니네가 좀 약간 집중이 좀 떨어졌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야, 시간에 따른 고무줄의 길이에 대한 식이 지금 2차 함수 이렇게 주어진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2차 함수로.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점 두 개 잡아서 연결하잖아? 그럼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무줄의 길이가 얼마큼 늘어난지 평균 변화로 보는 거라고. 근데 마치 이게 x하고 y의 위치잖아, 그제? 그럼 우리가 x하고 y 있을 때 미분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 l의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 그 순간적인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종의 뭐 위치 같은 개념이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dt분의 dl 이라고 쓰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그냥 막 넘어가지 않고 그냥 설명할게. 자,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델타 t, 이 델타하고 d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충분히 큰 어떤 증가량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점점 일로 가까이 오잖아? 그럼 그 x하고 y에 대한 증가량이 아주 작아지죠. 그때 아주 작은 증가량을 나타낼 땐 d라고 표현하는 거야. 같은 델타, d라는 기호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큰 증가량이고, 요거는 극한에 의해서 아주 작아져 버린 증가량을 나타낼 때 dt, dl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델타 t, 델타의 개념이 극한으로 가서 작아진 개념. 그래서 미분하면,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6t에다가 더하기 2가 되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t가 2일 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니 t 대신에 2 집어넣어줘서 14가 내가 원하는 길이의 변화율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문제 볼게. 자, 어떤 정육면체가 봐 있었었는데, 정육면체의 처음 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10cm로 출발을 했대. 근데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초당 2씩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1초 후의 길이는 10이겠다. 10에서 출발하는데 초당 2씩 증가하니 1초 후에는 12, 2초 후에 14, 3초 후에 16. 그럼 t초 후에 10 더하기 2t라고 할 수도 있겠네? t초 후에 10에서 출발했고 초당 2씩 증가하니? 그럼 이거의 부피는 t에 관한 함수식인 10 더하기 2t의 세제곱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부피가 된 식이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두 가지야. 한 면의 넓이 변화율과 부피 변화율. 넓이 어떻게 돼? 넓이는 10 더하기는 뭐야? 10 더하기 2t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한번 미분해보면, 자, 미분해서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 미분하는 거야. 3 내려가 곱해지고 10 더하기 2t의 제곱된 다음에 속미분인 2를 곱하는 걸 잊으면 안 돼. 속미분 기억나지? 미분할게. 자, dt분의 ds 계산해 주시면 2 내려와 곱해지고 10 더하기 2t의 1제곱 된 다음에 속미분이 2 곱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5초 후라 했으니 여기다가 5 집어넣어주면 5초 후에 넓이 변화율, 여기다 5 집어넣어주면 5초 후에 부피 변화율이 나오게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냥 잠깐 니네 혹시 9의 부피 공식 기억나? 9의 부피? 그래, 3분의 4 뭐야? 파이 r 세제곱이지. 9의 건널비 공식 기억나니? 9의 건널비 공식? 그래, 4 파이 r 제곱이야. 이거 뭐 한 거 같지 않냐? 그지? 우연일까? 우연일까?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우연일까? 우연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다 미분 적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일생생활에 다 이미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좀 고급적인 수학을 배우게 되면 왜 얘가 이런 관계 있게 되는지도 배울 날이 오게 될 거야. 나중에 배울라나? 미적분 에서 배울라나? 아무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분해서 과연 이렇게 변화를 막 구해도 되는가? 그래도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과학자, 수학자들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우린 그거를 이제 쪽쪽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다. 또 내용이 잘 모르겠다면 뭐 알고전을 봐도 되고, 아마 나중에 이거에 관련된 강의를 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6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야, 키가 1.6m래. 뭐 사람이 키가 1.6m밖에 안 돼. 그지? 농담이야. 키가 1.6m면 사람입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야, 농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니네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 가로등을 뒤에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내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지. 근데 얘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궁금한 거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텐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대.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키가 1.6m인 사람이 높이 4.8m인 가로등 바로 아래 출발해서 초당 1.2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말은 뭐냐? 그림자의 길이, 요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난 속도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요걸 또 물어보고 싶대. 아, 근데 이거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야, 이 아저씨 같아. 가방을 들고 오는 거니까 아저씨 같은데. 그죠? 아저씨 같지? 속도가 1.2니까 여기서 출발했거든. 1초 후에 이 길이는 아마 1.2 거야. 2초 후의 위치는 2.4겠지? 1.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3초 후면 3.6이겠지? t초 후면 1.2t 거야. 1.2t. 그럼 이 아저씨의 그림자의 길이가 분명히 그때그때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편의상 뭐라고 잡을 거냐면 L이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뭘 쓸 거냐면 닮은 비를 사용할 거야. 닮은 비. 닮음을 이용할 거야. 닮음 L 대 아저씨 키 1.6은 요거 L 더하기 1.t 대 L 더하기 1.2t 대 가로등의 높이는 얼마다? 4.8. 근데 이거 계산하지 말고 지금 보면 같지만 얘가 1대 3이지? 1대 3이지? 그럼 그냥 이거 1과 3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그럼 안에 것끼리 곱하면 L 더하기 1.2t가 밖에 것끼리 곱한 3L이 되게 되고 넘가면 2L 나누면 L이 0.6t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0.6 2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1.2 3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1.8 그럼 초당 얼마씩 늘어나? 0.6씩 늘어나지?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요거 미분해도 되거든? 뭐 미분 하나, 아까 했던 그 개념 이용 하나. 그래서 그림자의 늘어나는 속도는 얼마가 된다? 0.6이 된다. 아, 초당 60cm씩 늘어나는 거야, 그림자가. SF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럼 집에 가다 가로등을 딱 봤어. 그럼 딱 등을 줘요. 걸어가. 그러면서 속도의 그 어떤 변화를 한번 느껴봐야겠지? 그림자가 쫙 늘어나는 그 속도가 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구나. 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여기가 0.6t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8t잖아. 그럼 1초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 1.8. 2초 후에 그림자 끝의 속도 위치 3.6. 3초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 5.4. 그럼 초당 그림자의 끝은 1.8로 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1.8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은 뭐 변화의 문제 중에는 뭐 무난한 문제지. 나중에 니네가 수학 많이 배우잖아. 옛날에 실제 기출문제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야, 번지 점프 해본 적 혹시 니넨 번지 점프 못하나? 미성년자는 못하겠나? 잘 모르겠는데. 그 번지 점프가 왜 고무줄 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고무줄이 쫙 이렇게 늘어나잖아? 야, 고무줄이 쫙 길이가 늘어나면 이 폭은 어떻게 되겠어? 쫙 좁아지겠지? 그렇지 않을까?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잖아? 이 반지름이 줄어드는 속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 식 다 주어지고. 그 문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미분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사실은. 이건 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미분의 개념은 다예요. 갔다 오는데.